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리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16년 예, 병원연 토끼띠 분들의 예, 운세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예, 이분들도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12개의 띠 가운데 토끼띠를 갖다가 설명할 때요. 가장 온화하고 세련됐다. 온화하면서도 세련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네. 자,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보면요. 굉장히 부드럽고 뭐라 그러나 이게 조용해요, 사람이.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끼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총명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써요. 자, 사회성도 좋아요. 토끼띠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온화하고 친절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토끼띠신 분들을 물어보면요. 말이 잘 통한다. 예, 대화가 잘 통한다. 네네.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잘 맞춰준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한테. 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좀 거듭드리는 말씀으로 온화하고 뭐 친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요, 토끼띠의 특징이. 그리고 거기에 잘 맞춰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배려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한테 친화력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내요. 이 말투도요, 좀 뭔가 직설적이라기보다는요, 네네. 좀 약간 부드럽다, 좀 세련됐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좀 이 애둘러 말하는 또 그런 화법을 좀 선호하고 또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하는 성향도 좀 강해요. 그래서 토끼띠를 보고 또 아까 총명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두 번째 특징이 사교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점은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잘 맞춘다는 거는 눈치도 빠르고 또 그 잘 맞춘다는 뜻도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어때요, 이게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총명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직관력이 뛰어나요. 딱 보는 순간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직관력이 좋은데 이 상황을 갖다가 빨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결정을 내릴 때 특히나 좀 실리적이에요. 토끼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네네. 실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순하고 배려심도 많고 잘 맞춰주지만 이 알고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계산이 들어가. 빠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래서 단점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우유부단하다는 단점, 두 번째가 사람이 너무 계산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토끼띠이신 분들 올 20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삼재가 들어왔어요. 네네. 삼재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보통 우리가 복삼재, 평삼재, 악삼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삼재라는 것은 뭐 삼재가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안 좋은 게 그냥 좀 평균적이고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삼재, 이걸 평삼재, 대다수의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네. 악삼재는 뭐냐면 힘들다 하지만 진짜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악삼재. 복삼재는 오히려 이 삼재를 갖다가 기회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성공하고 더 커질 수 있는 또 단초를 갖다가 삼재 때 만드는 경우를 복삼재라고 얘기를 해요. 책을 찾아보면요, 악삼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복삼재라는 말은 있는데요. 뭐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하면서 이제 카더라 통신들은 많은데 그닥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자, 그럼 어떤 게 악삼재냐? 들삼재는 역마성을 가지고 있고 눌삼재는 도화성을 가지고 있고 날삼재는 화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요 삼재에 들어가는 띠도 돼지띠는 역마성을 가지고 있고 토끼띠는 도화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띠는 화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와 같은 삼재를 만날 때 악삼재라 그래요. 그래서 돼지띠신 분들은 2025년이 악삼재였고, 네. 자, 조금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토끼띠이신 분들은 2026년이 바로 이 악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도화성이 있는 분이 도화성 삼재를 만난 거예요.
자, 육해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눌삼재는. 자, 이 눌삼재에서 육해라는 단어는요 6가지의 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육합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합이라는 것은 뭔가 화합, 협력, 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육해라는 것은 바로 이 화합, 협력, 인연, 연대의 기운을 깨거나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불화, 충돌, 불신, 이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해살인 눌삼재가 들어오면요 뭔가 순조롭게 흐르던 기운이 갑작스럽게 깨지고 삐걱거려요. 그래서 뜻이 맞지 않은 상황이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토끼띠에게 있어 가지고 이 육해살 눌삼재는요 시작 단계라든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굉장히 평온해요. 그리고 순리적이에요. 근데 이 안에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 가지고 어떤 오해, 갈등, 특히나 배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배신? 예, 배신이에요. 자, 이렇게 배신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손재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특히나 인간관계에서의 금전적 손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기는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안 당해요. 내가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당하거나 이 사람과 관련된 다른 사람이라든가 일과 관련해서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왜? 평소에 내가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 결과로 내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뒤통수를 갖다가 맞는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해예요. 그래서 토끼띠이신 분들한테 2026년을 말씀드릴 때요, 겉과 속이 다른 해다라고 얘기해요. 겉모습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뭔가 잘 흘러가고 있고 순리적으로 가고 있지만요, 네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문제가 처음엔 사소해 보이거든요. 네네.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로 터져가지고 이 육해살, 그러면 뭔가가 갑작스러운 스톱, 정면 충돌 스톱이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네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해살 운이 들어왔을 때요, 그때 악삼재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절대 규모가 커지면 안 돼요. 뭐를 하더라도. 왜? 규모가 커지면요 내가 보지 못하는 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멈춰버릴 수 있는 단초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작부터 진행 과정까지 있잖아요. 구석구석이 전부 다 내 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 규모를 갖다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아가기보다는요, 자, 강제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해라면요, 내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달리면 안 된다는 거야. 조금 진행하다가 멈춰서서 점검을 한 번씩 해봐야 돼. 또 조금 가다가 어떻게 멈춰서서 점검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뭔가 관계를 재정비하는 이런 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운도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기회가 많아 보여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제공이 돼요. 근데 이 기회들이 전부 뭐라고? 리스크의 위험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특히 지인, 가까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고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가 가족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이에요. 가까운.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가족과 뭔가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 사업을 한다, 이건 거의 무조건 뭐라 그러나 위험의 요소가 도사려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요, 내부의 어떤 경쟁, 시기, 질투가 숨어 있어요. 요게 누구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 예,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웃자고 쓰는 말로 이런 말 쓰잖아요. 네. 행복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네네. 예, 힘든 것을 나누면 건수가 된다. 누구랑?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랑.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발목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삼재도 그냥 삼재 가지고 악삼재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 3년 내내 힘들면 어떻게 살아, 아무리 삼재라도. 그렇죠. 그 중에서도 보통 한 1년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토끼띠는 내년 2026년이 있잖아요. 유독히 조심해야 돼요. 실속, 안전. 자, 한 번 더 확인. 이 세 단어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육해살의 기운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이별 뭐 이런 말 썼잖아요. 제가. 네네네. 연애 중이라면요. 항상 이 육해살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건 어느 띠라도 똑같아요. 삼재에 들으신 분들은 다 똑같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네. 이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즉 내가 사소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뱉은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이게 오해겠죠. 이게. 네네. 이게 오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단초는 누가 제공했다고? 내가. 불평불만은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 보고 하세요. 이게 사람 귀에 들어가면 안 돼. 특히나 누구 귀에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친한 사람, 믿는 사람. 그래서 안 좋은 얘기는 집에서 거울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끼띠 분들 또 예.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고요. 예,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예. 그 고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상담 통해서 더 풀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26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토끼띠 분들 2026년 신년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선생님 바라봤을 때 토끼띠 분들 떠올리시면은 어떤 것들이 먼저 좀 생각이 나실까요? 토끼띠는 판단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감정적이고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게 예민하기는 하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되게 절제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토끼띠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또 대인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기의 그 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거는 맞고 아닌 거에 있어서의 분명을 되게 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토끼띠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감성적이면서도 계산이 되게 빨라. 근데 사실 그래야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 진심에 있어서 표현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내 거를 조금은 지키려고 하는 그 그릇이 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토끼띠의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토끼띠 분들이 여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좀 많이 이분들이 좀 많은 눈을 돌렸을까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가 이게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관점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이 선에서 어느 정도의 이게 딱 다 다르면 사람들 자체는 여린 마음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의 그릇보다는 내가 내 거를 조금은 챙기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케바케예요. 부모의 그릇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와 반대로 완전하게 내가 내 스스로의 내 밥그릇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이 많아. 토끼띠 분들은. 그럼 우리 토끼띠 분들 선생님 이제 2026년 새로운 또 신년이 또 다가오잖아요. 좀 어떠한 또 변화들이 찾아올 것 같은지 전반적인 운세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026년에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운의 물줄기가 조금은 바뀌는 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는 사실 이게 숨통이 트이고 누군가는 작은 실수 하나로 복이 새가는 시점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토끼띠들은 아까 감성적이고 뭔가가 내 거를 조금은 절제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되게 크다고 했잖아. 근데 올해 본유 아닌 성급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실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내 운기 자체를 조금 이렇게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띠별로 그리고 나이별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각 나이별로도 어떤 변화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생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리 찾기의 해예요. 자기 자리에 찾기의 해라고 한다면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연애라든지 아니면 진로에 있어서 전반적인 게 한 번은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나쁜 변화가 아니라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신호야. 이거를 조금은 거쳐야 뭔가가 내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아픔을 좀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상반기 음력으로 5월에서 8월 사이 정도를 들어갔을 때에는 직장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파견이라든지 이 사신문도 조금은 열리는 시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점에는 새로운 일들이 조금은 시작을 하고 움직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자기 개발 그리고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는 거에 나 스스로를 조금은 믿고 나의 능력을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조금은 다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너무 성급한 마음은 갖지 마시고요. 내년 상반기 끝자락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조금은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성급함을 조금은 버리고 움직여지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년 상반기 끝자락에서는 내 자리를 내가 찾는 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나이도 있을까요? 87년 토끼 같은 경우에는 돈줄이 조금은 풀리면서 사람줄이 열리는 해예요. 왜냐면 사람은 뭔가가 운기 자체가 풀리려고 하면 돈, 건강, 사람 이 3박자가 맞아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막혔던 거래라든지 아니면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뭔가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만 더 이러면서 사실 악셀레터를 완전하게 밟아버렸을 때에는 내가 풀리고 있는 그 운기 자체에 있어서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내가 친 그물에 말려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욕심은 금물이다. 또 기운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뭔가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조금 버려야 되는 시점이야. 뭔가가 그 시점에 맞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지. 이 단계가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게 뭔가가 생성되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더 욕심을 부려서 거기다 갖다가 들이부으면 이게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당연히 안 튼튼하죠. 네. 그렇듯이 이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그 시점에 해야 되는 단계를 뛰어넘지 마시고 그 단계에서 풀리고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조금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에서 11월 운기를 놓고 봤을 때는 투자라든지 확장 이런 것 자체는 조금은 멈추고 그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고 조금은 다지는 시기 그리고 그동안의 상반기에 내가 벌어들이고 움직였던 그런 운기 자체를 하나씩 결실을 맺으면서 그 금전의 관리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네. 다음 나이가 75년 토끼띠. 이 시점에 있어서는 올해 운기가 좀 변화가 되게 많아요. 대폭적인 변화가 조금은 많은데 지난 몇 년간에 있어서는 일도 사람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 자체가 자꾸 말리거나 조금은 꺾여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갑자기 뭔가가 자리가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면서 내 자리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실정이 조금은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올해는 본의 아니게 뭔가를 조금은 다지고 움직여졌을 때 내 자리가 올라가잖아? 그럼 나의 잘못이 아닌 아랫사람의 관리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 내 실수가 아닌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은 뭔가 바람이 좀 부는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래 직원들 단돌이라든지 뭔가가 조금은 내부적인 부분을 하나씩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일 것 같고, 내가 회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운이 넘어갔으면 사실 내 자리를 조금은 어느 정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팀워크라든지 뭔가의 그 팀원들과에 있어서의 그 팀워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은 잘 잡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내 자리, 그리고 진짜 뭔가가 내 운기가 다시 한번 변화가 오는구나, 그리고 뭔가의 큰 파동이 조금은 움직여지면서 이제 뭔가가 조금은 풀리기 시작하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는 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 근데 지나간 과거의 인연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건 안 좋아. 이거 자체가 들어와서 뭔가가 딱 또 다시 얽혀버리잖아? 그럼 내가 들어온 그 복마저도 꺾여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인연한테는 조금은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63년생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예와 건강의 균형이 조금은 이루어져. 근데 모든 거에 있어서는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되잖아. 그래서 뭐 그동안에 뭔가 가족을 위해서 참고 버티고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은 나 자신을 먼저 조금은 돌아보고 나로 인한 해를 조금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오랫동안 안 보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옛 동료라든지 뭔가가 그냥 혼자 있던 사람들은 옆에 조금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되게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봄바람의 기운을 조금은 나 스스로도 많이 좀 느끼면서 행복한 그런 운기 자체를 조금 채워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올해 건강수에 있어서는 방심을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를 뜻하기는 하는데요. 내 몸이 아픈 것도 건강이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건강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으시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야. 근데 올해는 뭔가가 이게 풀리는 듯 하면서도 내 마음에 있어서 약간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잠을 잘 자는 사람들 자체도 약간의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서 불균형이 조금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 몸을 조금은 운동을 하고 내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를 조금은 낼 수 있는 취미생활도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70대 분들도 있으실까요? 없고요. 올해 조심해야 되는 그런 토끼띠의 공통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2026년 토끼띠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결정이에요. 그 기운이 움직이는 해라서 선택의 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의 순간이 중요하기도 하고 자주 오는 이 시점에서는 감정으로 선택하면 후회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급한 이직이나 뭔가에 급하게 내가 뭔가 자리 변동이라든지 결정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금물이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투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동업 자체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에 있어서는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은 말이라는 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 말이라는 건 천냥빚도 갚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는 약간은 조금은 포장을 해서 살을 붙여서 좀 이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내 기운 자체를 좀 챙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쭉 말씀해주신 것 자체가 또 띠만 보고 나이만 보고 이렇게 신점으로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생년월일이 들어가서 또 정확하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그렇지. 토끼띠는 사실 또 그리고 본래 부드럽기는 하지만 복의 기운이 되게 강한 띠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2026년은 그 복이 움직이는 해이기는 해요. 그래서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열리고 누구는 또 복을 놓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사실 내가 태어난 해와 그 달과 뭔가 이게 딱 떨어져야지 그것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나는 왜 이러죠? 나는 왜 이럴까요? 라는 그 포인트에 있어서 왜 그런지는 한 번쯤은 묻고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지를 알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복기를 놓치냐 아니면 내가 복을 얻고 가냐 그거에 있어서의 선택길의 갈림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하나부사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련타로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끼띠분들 내년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네네. 만나게 됐는데 신년 운세에 앞서서 이분들 기본적으로 성격이나 특징 같은 거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친화력이 좋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좀 사람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고 뭐 나를 좋아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을 탁 오픈해가지고 열고 다가가는 걸 조금 힘들어해.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냐면 깍쟁이 이런 인상을 주기가 조금 쉬워요. 왜냐면 맨 처음엔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그럴 것처럼 친해졌는데 막상 둘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도 나누고 인간관계를 쌓아가려고 하다 보니 정작 어떤 자기의 어떤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 잘 안 푸는 거야.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쟤 깍쟁이네. 약간 이런 인상을 주기가 쉬운 띠들이 바로 토끼띠예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푸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향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풀기 어려워하는 이면에는 뭐냐면 좀 약간 우리 토끼띠 분들이 좀 나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내가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은 뭘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깍쟁이 스타일인 거지. 근데 인생은 원래가 다 얻을 수 없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내주면 50을 줬는데 10밖에 못 받을 때도 있고 100을 줬는데 200이 돌아올 때도 있고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계속 두드려가면서 살면 나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 모를 것 같죠? 아니요.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느껴요. 그런 거. 쟤 완전 계산적이구나. 쟤 깍쟁이구나. 그럼 나도 이만큼만 해야지. 다 모든 관계는 상대성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대부분 눈치들을 다 채는 편이에요. 요즘 분들은.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으니 이렇게 마음을 좀 푸근하게 먹고 당장 손해본다고 해서 크게 뭐가 잘못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푸근한 마음이 필요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눈치를 많이 본다던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는 계산으로 안 돼.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마음, 하트로 되는 거 하트.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꾸만 머리를 쓰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잔머리는 금방 들통나서 오래 갈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좋으면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싫으면 에라이 싫어하면 돼.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내가 조금 쥐어잡혀서 좀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 한 해는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이제 우리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 내년 병우년에 삼재 이제 들어가는 두 번째 해에 삼재에 들어가죠. 첫 번째 해도 첫 번째 올해 을사년에 삼재였고 들삼재였고 이제 중간 삼재가 돌아오는데 첫 번째 삼재도 사실 우리 토끼띠 분들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제가 봤던 토끼띠 분들의 첫 삼재는 건강으로 조금 많이 칠 수 있다. 뭐 어떤 신경증이라든지 짜잘하게 사고가 난다던가 뭐 갑자기 뭐 발목이 쩝지른다든지 무릎이 꺾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런 사고수
이런 건강에 대해서 안 좋았다면 올해 중간 삼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전에도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재 토끼띠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 삼재 풀이도 안 하고 행수마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당장 뭔가를 돈을 들여서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저렴하게라도 혹은 삼재를 액마게 해주는 부적이라도 일단 써보세요. 써서 조금 요 삼재 판란을 가라앉히시는 게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저도 그 삼재띠인데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들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풀이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소용이 없고 물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너무 심각하게 딱 점사를 봤을 때가 그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부적을 쓴다던가 해서 비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좀 최근에 있었어요. 꽤나 많이. 그러니까 너무 그 돈 아끼지 말고 이 돈으로 내가 1년 조금 편하게 난다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어요. 금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2년자에 대한 판단도 지금 토끼띠분들 이번에 내년 병우년에 조금 많이 바람이 불 거예요. 좀 내가 어떤 것에 현혹이 되느냐 조금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입에 단 말, 귀에 사탕같이 달콤한 말들에 내가 현혹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로 인해서 무엇이 붙어? 관제가 붙어. 소송자가 붙어. 혹은 뭐 내가 그냥 일반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였어. 혹은 뭐 그냥 남편이었어. 근데 뭐 이런 약간 바람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꽃뱀 같은 것들이 자꾸 들러붙는다던가. 왜냐면 2년자가 많이 들어와. 올해. 그러니까 병오년에 많이 들어오는데 쓸데있는 2년자가 있느냐? 있을 수는 있죠. 걔 중에 한두 명은. 근데 쓸데없는 2년자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바람 부는 시기에는 내가 그거를 보는 눈이 약해져.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짓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 뭐 망신수가 생겨. 그러다 보니 이게 관제 우설이 딸라. 그러다 보니까 뭐 관제가 들어와.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년 상간에는 사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무엇이든지 나한테 유리하게 해준다.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인다. 탐나 보인다. 일단 주의해야 돼요. 투자 같은 경우도 이자를 몇백 프로에 돌려준다는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런 폰지 사기들도 많이 당하잖아요.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미쳤다고 그렇게 좋은 거 나한테 왜 소개시켜줘? 내가 다 먹지. 이상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삼재 판란의 바람이 불면 이성은 상실해. 자꾸만 그런 거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 부적을 쓰거나 하실 일이 생기면 꼭 그렇게 좀 비방을 해서 막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무당분들마다 부적의 가격은 다 틀리니까 얼마의 적정선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100단위가 넘어간다. 네. 안 하셔야 돼요. 네, 100단위가 넘어가면은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내가 조금 아끼는 수준에서 비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려요. 돈 벌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년 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리고 이제 좀 내 자신을 좀 잘 돌아보는 해여야 돼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게 어떤 달콤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뭐가 되냐면 쓸데없는 자존감이 높아져. 자신감이 막 많아져. 이러면 막 쓸데없는 짓을 막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고 또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과하게 나를 생각하다거나 혹은 반대로 나는 여기쯤 있는 사람인데 막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과하게 막 조증이 생긴다거나 확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조심을 해야 된다. 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많이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다듬으면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토끼띠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선생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토끼띠분들 내년에도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 그래요.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하는 거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는 더구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의 이 너무나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비교하고 남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되게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삼재팔란의 시기에 내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면은 더 힘들고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SNS 중독이다,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런 데에 올리는 거는 좋은 것만 올려. 내 힘든 거는 절대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우리 토끼띠분들 내 자신을 사랑하시고 내 자신을 너무 막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힘들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조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좀 나를 아껴가면서 이렇게 좀 요 3재 기간을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